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당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선출함으로써 당내 경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당내 대선 경선과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아직 남아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본경선 때는 여론조사 당원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1, 2차 컷오프 당시 결과도 공개하려고 한다는 국힘당 공명선거 추진단장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공수표가 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힘당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것으로 발표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선 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재원 공선단장을 포함한 국힘당 선관위 고위관계자들을 형사고소했고, 법원에는 경선 무효 가처분 신청에 이어 경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1, 2차 컷오프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김재원 공선단장의 공개적 발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경선을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김재원 공선단장의 문제의 관련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장은 10월 12일 CBS의 뉴스쇼에 출연했습니다. 민간 뉴스 통신사인 뉴시스의 2021년 10월 12일 9시 13분 51초에 등록되고 10월 12일 10시 47분 16초에 등록된 기사, 제목은 김재원 본경선 때 득표율은 물론 1, 2차 컷오프 결과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황교안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 부정선거라 주장하는 근거를 달라고 해도 주지는 않으면서 계속 경선 여론조사, 당원투표 내용, 로그 기록, 번호 생성 과정 등을 다 공개하라고 요구만 하고 있다 이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본경선 때는 여론조사, 당원투표 결과뿐만 아니라 1, 2차 컷오프 당시 결과도 다 공개하려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 11월 5일 본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것이 바로 본경선, 최종 경선입니다. 이 본경선 때 3차 경선, 그러니까 4명의 후보로 압축된 최종 경선과 관련된 결과뿐만 아니라 1차 컷오프와 2차 컷오프 때의 결과도 다 공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것으로 발표됐을 때 그 결과들을 다 공개하겠다 이런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전 대표 측은 2차 컷오프 과정에서 석연찮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절차상 문제도 있고 결과도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자료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공선단장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 사무처에 보관된 자료와 여러 가지 방법의 확인 검토 결과 전혀 이상이 없었고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어떤 불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고 황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답해놨던데 전임 당대표께까지 지내신 분이 당은 당규에 나와 있고 선관위 결정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주장만 하고 있다. 또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 뭐가 동문서답이라는 건지 제보가 있다면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자신이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쇼에 출연하기 전인 하루 전날, 그러니까 10월 11일 기자회견을 김재원 최고위원은 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공선단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내용을 전부 검증한 바 순위나 여론조사 당원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사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공정하게 순위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면서 조사 결과 조작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자료 등을 폐기했다는 황교안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5개의 여론조사 당원투표기관에서 각각의 결과를 받아 환산한 자료는 폐기했다. 원자료는 당에서 보관하고 있어 언제든 검증이 가능하고 이 자료를 통해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검증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자료 자료 관련 파기했다는 말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정홍원 당 선관위원장이라든지 김현주 당 선관위 대변이라든지 당 선관위 사람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 말과 김재원 공선단장의 말 사이에 이 말이 서로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단장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내 경선이 합리적이고 모든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에도 또다시 지속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면 뭔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는 근거를 대야 한다 이러면서 그렇지 않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중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소위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측은 공명선거 추진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해서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강력히 반박하고 뒤에 이제 법적 조치까지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공선단장은 또 10월 19일에는 소위 문제의 스컹크 발언까지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10월 19일 MBC 라디오의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성 종양까지 힘이 있는 건 아니고 악취를 뿜어내는 스컹크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18일 이준석 당대표가 소위 악성 종양 운운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과 관련해서 다음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황교안 전 대표 주장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니 우리 당 경선도 선관위가 개입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악취를 뿜어내는 스컹크 정도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황교안 전 대표가 악성종양이라고 했는데 악성종양이라고 하면 치명적인 상처다. 황 전 대표가 주장하는 데 대해 동조하는 분도 많지 않고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컹크 정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악취를 뿜어내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장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는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좀 걱정스럽다. 저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전 대표는 우선 10월 14일에는 정홍원 당선관위원장, 한기호 선관위 부위원장과 함께 김재원 공선단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강요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 말씀드린 소위 이 스컹크 발언과 관련해서 10월 19일에는 김재원 공선단장을 모욕죄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재원 공선단장은 황교안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과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김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진상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진상조사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과 관련해 그 조사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밝혀주시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조사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요구한 대로 원자료를 살펴보았습니까? 다른 조사들도 제대로 했습니까? 제가 자료 검증 요청한 바로 다음 날 경선 부정은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검증이나 하고 발표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10월 10일 날 황교안 대표가 공선단장 김재원 최고위원 앞으로 자료 검증을 요청했는데 불과 다음 날 바로 우리 조사 다 해보니까 문제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1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황교안 대표의 반박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 조사 자료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를 포함한 투표의 결과를 그 증거 자료들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김재원 단장은 그 뒤에 본경선 하면 1, 2차 컷오프 결과도 발표하겠다,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황교안 대표는 했습니다. 더군다나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단장은 지난 4.15 부정선거의 주범으로서 우리 당 국회의원 후보 125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의 피고인 중앙선관위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호사입니다. 어찌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4.15 총선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는 주요한 곳 중에 하나가 법무법인 대륙아주라는 곳입니다. 이 대륙아주는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 변호사를 했던 그런 로펌인데 거기에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이 현재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대륙아주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문상부 국민의힘 선관위원도 현재 대륙아주 고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왜 공명선거 추진단을 이러한 분들을 포함하여 구성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왜 공명선거 추진단에 대륙아주라는 로펌에 소속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재원이나 문상부나 이런 사람들을 넣었느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논란은 우선 제쳐두고라도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공선단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입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 때 1차 컷오프와 2차 컷오프 그 결과도 공개하려 한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선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논란, 여러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루빨리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공선단장이 말한 대로 1, 2차 컷오프 결과를 자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국토본 같은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김재원 공선단장이 말한 그 약속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